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365일 중에 가장 푸르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4월 5일 오늘은 72번째 식목일인데요. 식목일이 시작된 지 1945년의 산림의 화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광복과 애국이었다면요. 60, 70년대 화두는 민둥산이 된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들겠다는 신념, 바로 산림 녹화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께서 뽑는 산림의 화두, 바로 복지입니다. 우리나라 산림복지를 진두지휘하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윤영균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식목일이 아니더라도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되면 네.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오늘 많이 바쁘셨죠. 네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여튼 매년 봄철만 되면은 네. 산림 공직자들이 가장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봄철에는 산불 위험이 가장 크고 네. 또 나무 심기가 또 한창이기 때문에 네. 오늘과 같이 전국적으로 또 나무를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네. 봄철을 하여튼 가장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식목일이 72번째입니다. 네. 광복절도 72주년인데 네. 대통령이 부재 상태였던 45년부터 48년까지도요. 나무 심는 행사는 계속 되어 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따져보면은 국민적인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랑,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일단 다른 기념일과 달리 네. 식목일은 실천적인 그런 기념일입니다. 실제 네. 나무를 심는 기념일이죠. 그렇죠.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네.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 네. 1946년부터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기념일이 여러 개 있지만 네. 가장 오래된 기념일이 식목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네. 72회째 이렇게 식목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그 당시에도 식목일, 나무 심기가 중요했고 네. 또 지금까지도 나무 심기는 멈출 수 없는 네. 그런 우리 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식목일은 영원하고 또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함께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의 산림 그 환경을 살펴볼 때 네. 너무 가깝고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과거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는 네. 농지가 필요하지 산림은 사실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64%가 산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보다도 산림의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하고는 가까우면서도 그렇게 이게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네. 이제 가면 갈수록 오히려 64%나 되는 산림이 네. 우리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64%의 산림 면적 비율은 네. 세계에서 한 4번째, 5번째 되는 그런 높은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국가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 숲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가치들이 그렇죠. 예.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하더라고요. 산림이 갖고 있는 기능, 네. 가치, 역할 네. 이런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경제적 가치가 얼마큼 있느냐 하는 거하고 네. 공익적 가치가 얼마큼 있느냐 하는 것인데 네. 대표적인 이제 그러면 공익적 가치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네. 숲이 있음으로 해서 공기를 정화해주고 또 수원을 함양해주고 네. 또 국토를 보존해주고 네. 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가 있는 네. 것이죠. 네. 그것을 산림과학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경제적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 정도가 되더라 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그 가치는 계속 많이 늘어날 올라가겠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산림의 경관 가치, 아름다움을 우리가 준다. 네.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했을 네. 때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지는데 그렇죠.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네. 숲세권 아파트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가격이 비쌉니다. 네. 과거에는 역세권 맞아요. 아파트가 네, 네. 편리하니까 가격이 비싸고 또 그런 거를 좋아하고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것보다도
주변에 숲이 가까이에 얼마큼 있느냐, 숲세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숲세권. 예, 네. 살림의 가치가 경관 가치도 네. 높아지고 휴양 가치도 높아지고 네. 치유 가치도 높아지고 이름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돈 액수는 점점 늘어나겠죠. 네, 예. 또 원장님께서 계시는 곳이 그 산림과 복지가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네. 생긴 지가 한 1년밖에는 되지 않은 네. 새로운 공공기관인데요. 90년대 초부터 산에서 산책하고 휴양하고 휴식하고 사색하는 산행 문화를 네. 휴양 문화를 바꿔보자 해서 자연 휴양림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뭐랄까 처음 시작하는 산림 휴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휴양을 하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많아진 거예요. 네. 이게 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이래서 산림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일반 성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네. 학생들에 대해서 산림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네. 그 다음에는 또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치유 효과예요. 가면은 뭐 성인병도 난닥하고 네. 심지어는 아주 고치기 힘든 병도 많이 호전되탁하고 네. 이러면서 산림 치유가 생기고 네. 산림 문화가 생기고 네. 또 산에서 뭐 행글라이더도 타고 마라톤도 하고 자전거도 타는 그런 산림 레포츠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오니까 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저희가 산림 복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산림 복지라는 말이 네. 생소하긴 하지만 네. 흐름을 보면 휴양부터 교육부터 치유, 문화, 레포츠까지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산림복지라는 단어 자체는 생소하긴 하지만 네. 처음에 이제 국민적인 요구에서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시작이 된 예. 거고 예. 우리가 늘 누려왔던 것들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그런 서비스를 네. 보다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생긴 기관이 네. 산림복지진흥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생애 주기별로 네. 맞추면 산림복지를 서비스를 제공하자 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네. 산림에서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일단 네, 준비가 네. 되어 있고 네. 저희들은 복지 서비스를 받고 체험하고 즐기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산림복지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네. 장소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는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요. 네. 그 산림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네. 또 치유의 숲이나 산림 욕장이나 자연 휴양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태교의 숲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좀 크면은 유아숲 체험원, 네. 숲유치원, 네. 그다음에 숲학교, 네. 그다음에 자연 휴양림, 치유의 숲, 나가서는 수목 장림까지 네. 그런 단계별로 그런 산림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국립산림치유원이라는 것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군데의 숲체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또 숲체원도 좀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숲체원에는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숲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넘버원,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네. 숲체원이다 네.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지금 전국에 세 군데 그 숲체원이 있습니다. 네. 강원도 횡성에도 있고요. 네. 또 전라남도 여기 인근의 장성에도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칠곡에 요 세 군데가 있고요. 네. 또 양평에는 수목장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요 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3군데를 늘려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전국적으로 그 숲체원을 늘려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안에 광주 전남도 포함이 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금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3군데라는 것은 이제 나주 여기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 나주 금성산 자락에다가 네. 숲체원을 만드는 사업을 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아마 한 2년 남짓 걸리면은 네. 또 하나의 대규모 숲체원 시설이 조성될 겁니다. 네. 특히 그 나주 지역에는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저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가 차를 심었던 네. 시베지가 있고 네. 또 그 차가 굉장히 또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 지역이라 그래서 저희가 산림 문화 자산을 좀 이용한 숲체원. 그래서 명상과 힐링과 다도와 이와 산림 치유를 좀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숲 체원도 그렇고요. 네. 또 치유의 숲이라는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네, 네, 광주 네. 전남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네. 열심히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전남의 조금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산림 경쟁력이 강한가라는 네. 자부심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전남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에도 하여튼 유명한 전남 장성의 편백림 네. 같은 건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하고요. 네. 장흥이나 해남이나 뭐 이런 남부 지역에 네. 아주 좋은 숲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전라남도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날씨가 좀 기온이 따뜻하기 따뜻하죠. 때문에 네. 수목이 생장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난대림은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자산입니다. 네. 이 중부지방이나 북부지방에 가면은 전혀 볼 수 없는 특이한 황칠이나 동백이나 네. 이런 수종들이 네. 아주 그 자원 가치가 굉장히 높고 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의 전라남도의 경쟁력은 네.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는 임업계 베테랑이신 만큼 참 많은 숲들을 다녀보셨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남의 숲에는 그 원장님이 보시기에 참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라고 느낀 것들 있을까요? 이제 해안 지방부터 네. 좀 높은 고산 지방까지 네. 이 다양한 그 수종들이 있는 곳이 또 전남이고요. 네. 난대 수종은 우리나라 숲에 있어서는 가장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그 전에는 사실은 난대 수종에 대한 그런 가치를 저희가 잘 몰랐어요. 뭐 후박나무라든지 네. 동백나무라든지 뭐 종가시나무라든지 이런 난대 수종의 가치를 몰랐는데 네. 이 전남 지역에서 그 숲을 잘 보존했고 또 그동안에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목재 자원이 더 중요한 목재 자원보다도 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생명 자원이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신물질을 찾아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네. 황칠과 같은 건 뭐 굉장히 약용으로도 중요하고 네. 또 칠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전남의 그 숲은 네.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센스 오일,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걸로도 이 충분하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요. 네. 저는 또 무엇보다도 이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동백숲을 이용한 그런 문화 자원들, 네. 예를 들어서 그 속에서 소설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있고 네. 그게 얼마큼 또 치유 효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경제적 가치,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문화적 가치로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계시는 진흥원이 장성에 위치해 있습니까? 저희 사무처는 대전에 있고요. 네. 장성에는 숲체원이라고 숲체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근데 그 숲체원에 가시면은 산림 교육센터도 있고 네. 산림 치유센터도 있어서 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치유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전남의 숲은 어디일까요? 저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장성 편백림도 장성, 네. 하고요. 보성의 운재림도 좋고요.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뭐 담양의 대나무 숲도 네. 뭐 좋고 심지어는 이제 메타세카의 길 같은 것도 자주 찾아가는 길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네. 또 숲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가치뿐만이 아니라 네.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쪽으로도 이제 네. 많이 발견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네. 현금을 버는 기특한 숲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긴 한데요. 네. 좀 앞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은 기후 변화입니다. 그렇죠.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네. 우리가 삶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고 엄청난 지금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인데 네. 실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려면 네.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줄일 수밖에 최대한 없어요. 줄이고, 네. 근데 사실은 그건 또 굉장히 힘든 힘들죠. 거거든요. 네. 우리가 매일 쓰던 그 연료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는데 네. 숲이 유일하게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전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숲, 산림밖에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약간 그 해외로 조금 눈을 돌려보자면요. 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네, 그리고 네. 에너지 자립을 실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역시 네. 또 산림을 꼽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유럽의 대표적인 그 산림 국가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거든요. 네. 오스트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옆에는 스위스나 그렇죠. 독일과 이제 접경을 하고 있는 네. 알프스 남쪽 자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네. 사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민 소득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화석 연료를 굉장히 많이 많죠. 써야 되고 네.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이미 벌써 원전을 폐쇄하거나 네.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네.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조력을 이용한다든지 한데 태양광 이런 것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적지를 찾아서 풍력을 한다든지 또 태양광을 한다든지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오스트리아는 산악국가인데 그 산악국가이면서도 숲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갖고 놓은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산림 자원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드 칩이나 네. 또 우드 펠렛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난방용이나 또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죠. 네. 예. 자, 그리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이기도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네. 숲에서도 네. 좀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서 네. 또 직업을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앞서 쭉 설명 말씀드렸던 산림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이제 기관의 가장 큰 임무인데 네. 그런 복지 서비스를 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네. 꼭 필요한 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안내하고 지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산림복지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숲 해설가 이런 분들이 숲 해설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산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유아숲 지도사, 또 숲길 체험 지도사, 네. 또 산림 치유 지도사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산림복지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현재 이런 분들이 약 한 11,000명이 양성이 돼 있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늘려 나가야지만 말씀드린 그 산림복지 서비스를 좀 효과적으로 네. 또 더 잘 받을 수 있고 네. 또 그러면서 하나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몇몇이 모여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간까지도 이게 계속 확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럼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또 지난해에는 기업들과 함께 산림복지 서비스도 확대를 하셨는데 네. 올해에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네, 기존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민간 기업들이 네. 또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네.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산림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업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몽구 나눔 재단 같은 그런 재단 법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재단에서 일부의 그 비용을 부담을 해주시면 저희 복지 시설에 와서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이 또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네. 또 기타 다른 재단하고도 연계해서 한다면 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공공기관도 참여를 하고 또 민간 재단이 합치를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앞으로 새로운 기업하고도 계속 접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모든 계획과 행위들이 네. 그대로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게 예.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자, 네. 원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산림복지진흥원이 이제 생긴 지는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네. 앞으로 국민들이 산림복지 서비스 혜택을 더 많이 받아서 네.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네. 목표인데요. 우리 흔히들 숲을 뭐라 그러냐면은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또 쉼터이기도 하고 네. 일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중 3터 중에서 네. 일터로서의 역할, 쉼터로서의 역할을 네. 충실하게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산림이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이해할 수 있고 네, 좀 더 그렇습니다. 많은 그 효과를 얻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원장님께서 좀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전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숲, 산림밖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숲을 더 많이 확장을 하고 또 지금 없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면 네. 그나마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